자본과 노동을 우리가 모두 똑같이 2배씩 해줄 때 토지는 2배를 못해요. 근데 잘 보시면 3분의 1승, 3분의 1승은 합쳐도 1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솔로우 테크놀로지에서는 K의 3분의 1승, 보통 우리가 노동의 3분의 2승 가정하니까요. 그래서 이 승수의 합은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규모 수익 불변인데 요 둘을 더하면 1보다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산함수를 규모 수익 체감 생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 수익 체감 생산함수예요. 그래서 K도 2배 해주고 N도 2배 해주면 초콜릿 생산은 2배까지 증가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경제가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의 총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라든가 우리가 어떤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토지라고 하는 고정 요소를 투입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시점에 멜더스 테크놀로지와 솔로우 테크놀로지는 모두 다 사용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다양한 재화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부족할 땐 그럴 때는 이런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A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A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 토지라고 하는 고정 투입 요소를 활용을 해서 그럼 이만큼 우리가 생산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은 조금 줄이고 토지라고 하는 고정 투입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고정 투입 요소를 사용해서 마치 꼭 자, 이것이 부족한 아이디어를 대체하는 것처럼 생산함수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AM의 K의 3분의 1승과 물론 이제 승수는 조금 달라지지만 N의 3분의 1승과 토지의 3분의 1승이 있어요. 그다음에 솔로우 테크놀로지는 A의 S에 K의 3분의 1승에 N의 3분의 2승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A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 이런 테크놀로지와 이런 테크놀로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냐면요. 자, 얘가 마치 꼭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냥 써보는 거예요. 수식으로. 자,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L바의 3분의 1승. 이걸 전체를 묶어서 생산성이라고 보고요. K의 3분의 1승, N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꼭 토지가 고정 투입 요소인 토지가 생산성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주어진 레시피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꼭 생산성을 높여주는 레시피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지식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제에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이겠죠. 그때는 솔로우 테크놀로지가 이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지 않고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멜더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더라도요. 멜더스 테크놀로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 AM은 지금 우리가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AM은 아주 조금씩 이렇게 아이디어는 계속 축적되어 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금씩 축적이 됩니다. 여기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는 얼리 스테이지에는 멜더스 테크놀로지가 사용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식의 어떤 총량, 사용 가능한 날리지 스탁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 투입 요소인 토지가 마치 레시피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스탁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멜더스 테크놀로지의
생산성 혹은 아이디어 스탁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증가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증가해요. 이게 똑같이 경제 전체의 난리지 스탁이겠죠. 뭐 굳이 표시하면 조금 AM과 AS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A가 멜더스 테크놀로지에 있으면 AM이 되는 거고요. 솔로 테크놀로지에 있으면 AS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점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우리 생산함수로 돌아가 보죠. 자, 이게 이제 똑같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AM, AS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난리지를 사용해도 되고 이쪽으로 가서 난리지를 사용해도 돼요. 똑같이 증가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고요. 솔로 테크놀로지로 다 일종의 갈아탄다, 이동해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냐면 초기 단계에서는 고정 투입 요소를 생산성 레시피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어떤 난리지 스탁이 충분히 축적이 되고 점점 더 이게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 한번 보세요. 그 토지의 어떤 영향력이 미미해지겠죠. 무슨 뜻이냐면 A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습니다. AS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졌어요. 둘 똑같은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것의 임팩트는 미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작았을 때는 이 토지의 임팩트가 L 바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가 이미 L 바의 3분의 1승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면 거기에 L 바의 3분의 1을 곱해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L 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모 수익 불변과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A가 충분히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되면 K도 2배, N도 2배를 했을 때 초콜릿 생산은 2배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도 3분의 1승이고 N도 3분의 1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솔로 테크놀로지로 바꿔주면 생산 기술을 솔로 테크놀로지로 우리가 갈아타면 이제 자본을 2배 해주고 노동을 2배 해주면 초콜릿 생산을 2배까지 늘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식의 총량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 내 모든 기업들이 실제로 순차적으로 가겠죠. 기업마다 생산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하고 어떤 대표적 기업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느 한 시점에서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 스탁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더 이상 규모 수익 체감 생산 함수인 멜더스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요소를 토지는 늘려줄 수가 없고 자본과 노동을 2배씩 했을 때 초콜릿 생산을 2배까지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솔로 테크놀로지로 생산 기술을 변경하게 되고 솔로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자본도 늘리고 노동도 늘려주면 초콜릿 생산을 그만큼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솔로 테크놀로지로 이제 이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멜더스 경제에서 그 산업혁명 이전의 멜더스 경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솔로 시대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 폴 라머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우리는 사실 폴 라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 성장 모형도 이제는 이제 사실상 20세기 모형이고 이제 21세기의 성장 모형은 사실 이제 아이디어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멜더스 경제에서 어떻게 솔로 경제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설명이 이제 헨센 앤 프리스캇의 이제 멜더스 투 솔로 논문입니다. 다시 이제 앞에 게일러 앤 웨일의 논문으로 가서요.